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명동 대성당 네 번째이자 마지막 사순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 특강을 열면서 오늘의 연사를 소개하기 전에 시작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 성모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되시나니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비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사순특강의 마지막 강연자로 나와주시는 젬마 자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 김재현, 김상현 군의 어머니이십니다. 특별한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살아가며 느낀 점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책으로도 내셨습니다. 아들과의 일기와 답변 형식으로 언젠간 아들이 말한 "아들 어때? I'm fine. 난 괜찮아." 이란 이 제목으로 책을 엮으셨는데요. 그 경험을 여전히 많은 이들과 나누고 공유하며 치유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한편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아들 김상현 군이 쓴 2019년 5월 19일 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상현 군이 쓴 거예요. 엄마랑 같이 명동 성당에 간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가족 미사를 했습니다. 나는 제일 독서를 천천히 읽었는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향한 노래를 불렀는데 엉망이 되어서 웃겼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노래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봄이 완연한 6년이 지난 오늘, 그 엄마는 노래가 아닌 특강을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혹시 모르죠? 당신을 향한 노래를 다시 불러주실지. 네, 우리 두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이 세상의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저 보통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담담히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진희 젬마 자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진희 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사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바쁜 저녁 시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좀 떨리고 놀랍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두 아이의 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제 청년이 돼버렸는데요. 아이의 엄마이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네, 제가 참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영광스럽고 감사한데 좀 많이 서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얘기도 뭐 대단한 성공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 이제 12월 초에 이제 제가 이 강연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들었어요. 신부님께서 저한테 2025년 희년을 맞이하여 사순 특강 한 꼭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한 꼭지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저 혼자 한 15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래도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시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때는 1시간이라고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12월 내내는 우리 큰 아이한테만
말을 하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습니다. 제가 사실 평소에 평일 미사 이렇게 나가고 하는 사람이 못 되는데 그때는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안 나가던 평일 미사도 막 나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즈음에 판공성사하러 여기 이제 명동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당에 들어와서 저기 끝에서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까마득한지 혼자 앉아갖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대림 시기를 보내던 중에 신부님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셨다는, 담담히 받아들이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사실 신자라면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이야기가 저는 이제 너무 그때 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 사실 감히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아이 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냥 받아들여보자, 예,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용기를 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엄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이제 둘째 아이 특별하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둘째 아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이름은 김상현 시몬이고요. 1998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27살 됐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공지능 AI에 관련한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하고 있는 7년차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입니다. 네, 이 자리에 이제 계신 분들은 조금 낯서실까요?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발달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또 다운 증후군까지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단순히 장애로 보지 않고 신경 발달의 어떤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신경 다양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사실 아직 보편화된 개념은 아니고, 또 어떤 표현들 하시냐면 이 동그란 세상에 네모난 모양으로 온 친구들, 이제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이제 그건 아마 틀림이 아니다, 다름이다, 이제 그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용어, 개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힘듭니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친구들 사귀고 직장 가지기까지 물론 당사자도 힘들지만 주변 가족들도 참 힘들고, 그거는 뭐 누구나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겪는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지가 이제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려고 하면 사실 좀 이렇게 숨 한번 쉬어야 되고 좀 힘이 들어가고 입술에도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는데 그거 이제 오늘같이 비장애인 분들 앞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분 이제 엄마들이나 이런 데서보다. 근데 아마 그거는 뭐 그리고 이제 자폐인이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영화나 뭐 TV에서 간간히 다뤄지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혹시 보셨을까요? 예, 그 친구가 자폐인인 거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사실 요즘은 그 자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아마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한 번씩은 보셨을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폐인이라고 하면 혹시 조금 우영우 같이 천재인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저도 그냥 인터넷 이런 데서 아, 이런 친구도 있구나 뭐 이렇게 보는 정도이고, 그런 고기능 서번트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저희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아이 키웠으니까 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천재성을 갖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예,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천재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의 이 원인이 사실 정확하지 않는데, 자폐 스펙트럼은 선천적이거든요. 근데 선천적인 장애인데 그 증상은 한 24개월이 돼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저도 24개월까지는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순한 아이여갖고 100일 사진 찍으러 갔더니 애가 작아지고 막 깨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24개월 정도 됐는데 잘 웃던 아이가 일단 웃지를 않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또 표정이 좀 무표정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른들께서는 뭐 남자의 아이라 좀 늦대다,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서 뭐 MRI, CT 그 당시에 하라는 거는 이제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뇌의 구조상의 문제는 없으나 이 기능상의 문제는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단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어리지만 신촌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이었는데, 그날 그 진료실, 좁은 진료실, 이제 세면대도 있었고,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막 물부터 틀더라고요. 그러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비슷한 경험이 참 많으실 텐데도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시면서, 그런 표정도 저 지금도 기억나고요. 애는 뭐 이제 병원 왔는데 신났어요. 그냥 복도에 막 뛰어다니고 그 풍선 자판기 있었던 기억도 나고, 그거 사달라고 막 그랬고, 그날의 기억이 저는 진짜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막 눈앞이 캄캄하고 그랬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었거든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니, 말도 안 되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무슨 그런 일이.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엄청난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애가 좀 안 웃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좀 늦다는데 남자애들은, 예, 뭐 그런 거 TV나 영화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일이지 나한테 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뭘까? 그냥 멍한 상태? 진공 상태? 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아이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상현이가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때 오히려 이제 뒤늦게 한 박자 늦게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당시에는 안 무너졌다가 관찰하면서 조금 늦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당시에는 뭐 어디 인터넷 검색해서 찾고 좀 그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전혀 이제 24개월 정도에 나타난다 이런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왜 이럴까?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내가 뭘 잘못했지? 예,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도대체? 예, 그런 이제 자책을 하게 되고,
그때는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예. 또 초보 엄마였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이도 키우기가 힘들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상현이가 그렇다 해. 그래도 좀 치료하고 이러면 괜찮아지겠지? 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 의학이 어떤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 몰라도 나한테는, 우리 상현이한테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우리 아이한테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제 그렇게 기적을 바라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겠죠.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좀 과장하면 정말 숨 쉴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기도가 제가 이거 쓰면서도 좀 부끄러웠는데, 그 기도라는 게 이제 제가 신혼 때부터 사실 남편하고 너무 불목하고 싸워가지고, 혹시 얘가 그래서 그런가? 하느님이 너네 좀 잘 싸우지 말고 잘 좀 살아봐 이러시면서 혹시 아이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건가? 제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하느님이 아이를 아프게 해서 뭐 경고를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당시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딱서니 없이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느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싸우고 잘 살게요. 그러니까 빨리 상현이 낫게 해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 저는 성모님을 참 의지를 하는 편이어서 그때 성모님한테도 이제 기도를 막 좀 아드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정말 그 당시에는 예전으로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이렇게 하면서 돌아올 것 같이, 정말 꿈꾼 것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나을 것 같아서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기적을 바랬었습니다. 예.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다른 애들은 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근데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조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만했습니다. 자만했고 교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일은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사실 교만이고 자만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만 비껴가는 그런 일은 없는 거고, 어떤 불행도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불행이란 말은 아니고 어떤 일도 나한테 다 생길 수 있는 거고, 나만 비껴가는 그런 일은 없는 건데, 그런 당연한 이치조차도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고, 제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도 그때 기도는 참 유치하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했습니다. 유치했지만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떼쓰듯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고, 여기저기 그럼에도 낫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이 되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정말 꿈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도도 조금 바뀌었겠죠. 제가 조금 성숙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한번 잘 키워볼게요. 예, 열심히 해볼게요. 대신 대신 조건을 달고 저한테 건강 허락해 주세요. 그 대신. 네, 그리고 저한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 강한 엄마 되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또 그 당시에 어떤 책을 보고 엄마는 강해야 된다 막 이런 말에 꽂혀갖고, 예, 강한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막 강한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혼자 화이팅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얼마간 지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어났는데 새벽 미사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얼마 전부터 그게 숙제같이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그래서 그날은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그냥 갔습니다. 그 아이들 어릴 때는 그 새벽 미사 가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갔는데, 그날 새벽은 겨울이었는데 너무 조용했고 너무 추웠어요. 추웠고 그리고 정말 청소차였나 뭐 이렇게 자동차 몇 대 지나가는 불빛, 가로등은 아직 켜져 있었고, 예, 그리고 눈도 희끗희끗하게 잔설이 남아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성당 문턱을 이렇게 딱 넘는데, 그 정말 캄캄하고 고요한 그 성당에 이렇게 하얀 성모님이 이렇게 딱 먼저 계시잖아요. 서 계시는데, 제가 성모님이, 근데 성모님은 항상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성모님은 할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할머니 같은 존재.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거기서 기다려 주신 것 같은, 어서 와 이렇게 기다려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가 그 순간 눈물이 막 진짜 펑펑펑펑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울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여기가 쥐어짜듯이 막 저리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화하면서 파스 바른 것 같이, 예, 또 막 그러면서 뭐 모르겠어요. 막 여러 가지로 뭐 뻥 뚫리는 것 같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정말 토하듯이 울었는데, 그러고 이제 미사 참례를 들어갔겠죠. 이제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 성가가 또 성가 151번 아시죠?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아무개 헤매는 한 마리 양 나의 맞춤 노래가 갑자기 거기서 또 하니까 또 눈물이 그냥, 진짜 그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성가를 들으면 그날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가입니다. 제가 그때 진짜 평생 울 걸 다 울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저 잘 안 웁니다. 예, 오늘도 긴장은 했는데 혹시 이제 친구들이 너 울까봐 걱정했는데 저 안 웁니다. 안 울고 저 원래 되게 울보였는데 네, 저 되게 이제 울보였거든요. 울보라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는 웬만해서 잘 안 울어요. 그래서 정말 저의 기도처럼 제가 좀 강한 엄마가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 미사를 얼마간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가는 중에 이제 새벽에 자는 상현이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상현이는 낮에 잠시도 가만히를 못 있는 아이였거든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뭐 차도고 인도고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고, 예, 뭐 또 힘은 또 너무 세갖고 제가 감당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밤에는 또 쿨쿨 자긴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가. 예, 다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뽀얗게 씻겨 놓으면 자는데 너무 뽀얗고, 이제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어머, 우리 상현이가 내 아들이 아니네?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하느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제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네, 아이를 보다가. 그래서 귀한 당신 아들을 저한테 잘 키워달라고 맡기신 것이었더라고요. 예, 그 순간부터는 진짜 이렇게 마음의 돌이 내려놔줬어요. 그냥 뭐 손뭉치 같은 게 그냥 없어지고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아이는 더 귀하죠. 이제 하느님 아들이니까, 내 아들 아니고 하느님 아들이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고 정말 고귀하고, 예, 당연히 하느님 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케이. 걱정 안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뜻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날 새벽에 저는 하느님하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딜 가도 제가 이렇게 어깨가 좀 펴지는 거예요. 고개가 들어지고 좀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당시에 이제 그런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들, 상동 행동, 과잉 행동, 뭐 이런 행동들을 해도 좀 덜 창피하더라고요. 예, 덜 당황스럽고, 뭐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닌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실수하면 이제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해결하면 되고, 예, 진심으로 또 그렇게 하면 대부분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부터 저는 그냥 우리 상현이는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고 제가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믿게 됐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던 게, 제가 이제 그 별난 아이가, 저는 그걸 성령이라고 믿거든요. 그 아이가 정말 엎어지고 고꾸라지고 자빠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어도 항상 누군가가 상현이를 보호하시는 느낌, 그런 느낌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위험하면 누군가가 아이 밑에 쿠션을 딱 깔아주나?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랬고, 또 그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지나간 거죠. 누군가가 항상 보호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구나, 또 그런 생각. 또 정말 난감하고 창피당할 상황에서도 다행히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나서 잘 넘어간다거나, 그런 경험을 제가 너무 많이 했고, 또 모든 결정을 사실 제가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잘못 결정해서 속상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인도해 주시는구나,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현이는 인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옆에 항상 좋은 분들 계셨고, 또 선생님들, 정말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너무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고, 저는 그분들 얼굴을 지금도 다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주어진 일만 하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상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그때는 말은 했으나 대화는 안 되던 시기였거든요. 이제 마트를 갔는데 아마 이제 장난감을 사달라고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래 알았어 알겠어 다음에. 근데 이제 얘는 진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 진심이 처음이 아니고, 아마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장난감이면 그래 다음에 다음에.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 아이가 표현이 어눌하고 말이 어눌하니까 생각과 감정도 어눌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건성으로 알겠어 알겠어 하니까, 그날은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떼를 쓰고 울고, 예, 그러다가 이 마트에 그 카트기가 꽤 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확 밀어버렸는데, 정말 누군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다치지 않고, 그게 뭐 우유 있던 냉장고인가, 그러니까 쿵 부딪히고 말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안 다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저희한테 완전히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아이를 카트에 이렇게 앉혔어요. 근데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해요. 책을 좋아하는데 책에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그 대사라 그러나 그거를 통째로 외우고 있다가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곧잘 쓰곤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자와 생쥐 아시죠? 이솝 동화 그거에 꽂혀 있어갖고 얘가 자기가 이제 뭘 잘못하긴 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카트에 앉히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싹싹싹싹 빌면서 한다는 말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주변 분들이 저를 뭐 저런 엄마가 뭐 애가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또 그 중에 또 할아버지 한 분 저한테 오셔갖고 애기 엄마 그럼 못 쓴다고 막 혼을 내시고 진짜 요즘 같으면은 동영상 찍혀갖고 전국적으로 아주 스타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시절은 또 그런 시절은 아니어갖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때를 쓰면은 사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른 분들의 시선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참 나도 그 새벽에 나한테 천사가 다녀가셨구나. 내가 너무너무 단단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후로도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순리대로 내 할 일을 하자 이렇게 노력했고 그 당시엔 진짜 어딜 가도 하루에 정말 100번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을 텐데 요즘은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그럴 일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세상은 참 생각보다 차갑지 않다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좋은 사람도 많다 더 많다. 그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간혹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상현이는 참 좋은 엄마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사하긴 한데요.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사실은 제가 아들을 잘 만난 거죠. 제가 아들을 잘 만나서 정말 오늘같이 이런 자리에도 서보고 그리고 이제 철도 좀 들었고 무슨 이제 노래 가사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이제 그런 엄마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이는 지금도 가르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상황에서 뭘 가르쳐 주면은 저한테 이래요. 엄마는 제 멘토세요? 이게 우리 아이 말투인데 엄마는 제 멘토세요?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서로가 멘토입니다. 저는 그냥 아이한테 사회적인 기술이나 뭐 학습적인 거 이런 거 가르쳐 준다고 하면 아이는 사실 저한테 더 귀한 것을 가르쳐 주는 멘토입니다. 그 상현이도 기도를 참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순도 100% 투명한 기도 너무너무 투명한 기도인데 이제 애기들 같이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잘 들어보면은 본인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뭐 할머니, 뭐 누구 친구, 뭐 누구네 강아지가 아프면 그 강아지 기도까지 하면서 정작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한 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재현이 어디 갔어? 2살 위에 형 재현이가 대학 입시에서 사실 계속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온 가족이 이제 그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걱정이 됐나 봐요. 이놈의 형이 대학을 계속 떨어지니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 형 똑똑한 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이 좀 똑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어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이제 막 근데 그 모습은 참 너무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그 기도 덕분인지 지금은 이제 큰아이도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고, 요즘은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상현아 핸드폰 어디 갔어? 뭐 어디 갔어? 안경 어디 갔어? 뭐 리모컨 어디 갔어? 이제 막 그러니까 엄마는 깜빡이세요? 이러면서 엄마 똑똑한 엄마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이제 저도 조만간 이제 똑똑한 엄마가 될 것 같습니다. 상현이의 기도대로. 예. 그렇게 그렇게 참 너무 순수하고 정말 아름다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런 아이인데, 정작 사실 사회는 그걸 잘 몰라주세요.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래서 참 속상하고 화도 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상현이 유아세를 받았거든요. 정말 태어나서 한 며칠 안 됐을 때 유아세를 받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신자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속상한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섭섭해요. 예, 서럽고 막 너무 서러워요. 예, 그래서 혹시 본당에서 우리 친구들 보시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뭐라 그럴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아이 키우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진짜 뭐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 예,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아이가 어렸을 적에 성인이 된 아이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때는 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제 저희 아이와 같은 신경 발달에 관련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고, 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것도 벅찼거든요. 뭐 내일은 모르겠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이렇게 걸을 때 보면 이제 발끝만 보고 땅만 보고 걷는 거죠. 멀리 볼 여유가 없으니까 발끝만 보고 살았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걷는 거죠, 하루하루.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고개 들고, 내가 길은 잃지 않았나? 방향은 잘 맞게 가고 있나? 잘 맞게 가고 있구나. 그러면 또 발끝만 보고 오늘 하루를 살고, 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안개도 좀 거치고, 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뭐 낭떠러진지 좀 구분도 가고, 예, 그러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서 우리 아이는 어디 좋은 직장을 다녀서 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거는 뭐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꿈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목표다. 그거는 그냥 오늘 아이의 하루가 평범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상처 좀 덜 받고, 또 나중에 성인이 된다면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제 직장도 다녔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제 그게 목표였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그 안에서 아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보통의 삶, 평범한 삶, 그게 아이의 희망이고 저의 꿈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면은 예,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짜 평범, 보통 뭐 그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예, 축복입니다. 저희는 그거 위해서, 그 평범 위해서 20여 년을 그렇게 열심히, 예, 살았습니다. 노력하고. 근데 요즘 상현이 일상을 보면요, 지금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뭐 주말에는 뭐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현이는 이제 꿈을 이룬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2021년에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이가 쓴 책이 저랑 쓴 책이 출간이 됐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 상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랑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느낀 것들, 생각들, 뭐 성장 과정들 이런 거를 담은 책인데 그 책 제목이 I'm Fine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가 했던 말인데 이제 그 저랑 저녁에 고등학교 때 나가서 운동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카톡 프사 밑에 뭐라고 쓰는 메시지 창이 비어 있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상현아, 너 여기 뭐라도 좀 써볼래? 쓸래? 그러면서 엄마는 그 당시에 엄마는 no problem이야. 예, 그 당시에 저의 no problem은 이거 아니고 아이 몰라 노 프로블럼이야 잘 되겠지 막 그런 노 프로블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그 달밤에 정말 줄넘기를 딱 멈추더니 저는요 I'm fine이요 이러고는 또 그냥 줄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툭 던져놓고는 근데 그 툭 던져놓은 그 말이 저는 여기에 이렇게 탁 걸린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I'm happy라고 했으면 우리 상현이는 해피하구만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을 텐데 I'm fine이라고 하니까 그 애매한 그 말이 정말 엄마 나 괜찮아 뭐 살만해 난 I'm fine 이렇게 들려가지고 제가 그거 진짜 소화시키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I'm fine이란 말이 저랑 상현이가 이제 엄마의 노력을 아이가 알아주는 것 같고, 예, 뭐 뭔가 보상받은 그런 느낌? 너무 저는 그 말이 뭉클하고 감동이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책을 쓰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냥 저희가 흔한 말로 내가 책을 쓰면 몇 권이 나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인데 내가 책을 쓴다면 나는 제목은 무조건 I'm fine을 할 거야. 이미 책도 쓰기 전에 제목부터 딱 정해놨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예, 그래서 뭐 그것도 혹시 그분의 계획이신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그냥 정말 I'm fine이면은 충분합니다. 우리 상현이 너무 멋지다. 내가 엄마도 I'm fine이면 돼. 너무 좋아. 예,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됐고 출판사 쪽에서 이제 I'm fine이로 하면은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제목만 보고는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제를 달자 이렇게 해서 단 부제가 자폐인 아들의 일기장을 읽다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TV에도 책도 조금 소개가 되고 뭐 회사에서도 이렇게 책 사인회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자꾸 자폐인 하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제가 자폐인인가요? 자폐 아이였나요? 마치 지금은 아닌 듯이 자폐인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아이가 해주길 바랬거든요. 아이가 한 중학교 때부터 본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다. 왜냐하면은 이건 낫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평생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 아닌 척 하고 싶어도 뭐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미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물어오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을 한 거죠. 최대한 아무 일도 아닌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나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가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저 뭐 키가 몇이죠? 뭐 이런 느낌으로 저 자폐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 맞아 뭐 그랬더니 엄마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도요? 아니 엄마는 아니지. 형은요? 아빠는요? 누구는요?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니고 이러면서 대답을 해줬는데 좀 나만 이런 생각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의아하긴 한데 뭐 그냥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어요. 그 참에 이제 설명을 해줬죠. 너가 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1, 2, 3반밖에 없는 학교를 다녔는데 1, 2, 3반이 다 자기 반이에요. 어느 날 가서 보면 2반에 앉아 있고 어느 날 가서 보면 3반에 앉아 있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했던 행동, 네 행동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너의 특성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더니 요즘은 지가 약간 그 상동행동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럼 어떤 행동을 딱 하고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오티즘이라 저는 자폐라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오히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본인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뭐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구나.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순간도 오잖아요. 그럼 차라리 나는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2학년 준비하면서도 이제 먼저 상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명동성당에서 이래서 저래 할 건데 우리 상현이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아. 근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잔소리가 제가 드라마 보고 누워있으면 원고 쓰세요. 좀 트로트 좀 보려고 하면은 원고 안 써요. 막 노트북 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두 아이를 초대를 해놓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흔히들 이제 장애를 이겨냈다, 뭐 극복했다. 이제 상현이도 뭐 AI 쪽에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가끔 그럼 상현이는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제가 다른 장애는 잘 모르겠어요. 신체적인 장애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신경 발달 쪽에 있는 장애는 이겨냈다, 극복했다 그 표현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맞지 않습니다. 그냥 애초에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연습을 계속하고 반복하고 해서 이제 행동도 수정하고 사회에 적응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모난 모양으로 왔지만 이 동그란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또 저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곧 30이 되는데, 이제 또 뭐 40, 50 이렇게 되겠죠. 그 이후의 삶이 어떨지 이제 아이가 어렸을 적처럼 지금도 사실 그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사실은 상상하기가 겁나는데 그래도 좀 나은 거는 우리 상현이는 하느님 귀한 아들이니까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평범, 보통 이런 가치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줄도 알게 됐다는 거.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그게 좀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성인기 부모 교육을 지금도 받으러 다니는데 그 가면은 그 중장년기의 발달 장애인들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건강 또 경제적인 문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부모의 부재, 그 이후의 삶들. 이제 이런 삶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제 알아야죠. 알아야지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지금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두려움은 그 아이가 어렸을 적의 두려움하고는 또 다른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게 잘 준비를 해서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년 전에 이제 시아버님이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현이가 할아버지가 편찮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계신 거죠. 근데 돌아가셨대. 그리고 이제 뭐 납골당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엄마도 죽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렇지, 다 죽어,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그때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배우려면 오래 걸리고 반복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아이라서, 그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이제 평소에 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상현이 이제 지금도 일기를 일기를 이제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하면은 뭐 주말에 뭐 했다, 또 오늘같이 특별한 날 이제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제가 답글을 달아주고 있어요. 근데 거의 저랑 같이 간 건데 제가 달아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기장이 한 20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질 거고, 제가 답글을 써주니까 어떻게 보면 교환 일기 같은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정말 길게 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써주고 길게 써주고, 본인이 쓴 거 밑에 남아있는 칸을 꽉 채워서 써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제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가 쓰고 내가 또 써주고, 이거를 한 그때는 몇십 건이 더 될 텐데, 그거를 읽는다면은 좀 덜 아이가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다 기억이 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길게 써주고 있는데, 그거 이제 갑자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써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정말 누구 유명한 시인의 말처럼 한 번도 뜨겁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냥 인생이 뜨뜻미지근 항상 그냥 열정적으로 살아보질 못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이제 성실히는 살아왔다고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도 이제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차근차근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데요. 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아시죠? 이미 이제 잘 될 거라고 믿고 맡겼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고요.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는 예전의 기도와는 다르게 조금 이제 경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것들을 짧은 기도문 같이 이제 써온 게 있는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기도로 이제 인사를 이제 대신하고, 네, 미리 인사드리면, 서툰 이야기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침 기도로 제가 이제 상현이 키우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짧게 쓴 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귀한 아들 김상현 시몬을 저에게 맡겨주시어 감사합니다. 20여 년 전 시몬의 장애를 처음 알았을 때 저는 하느님께서 어린 시몬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교만했습니다. 제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겨울 유난히도 추웠던 새벽, 본당 문턱을 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찌르르 올라오더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픈 아이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어미의 절규일 수도, 살고자 몸부림치는 제 자신 태초에 그것일 수도 있는 오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그 천사 같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고귀한 당신 아들 잘 키워달라고 내게 보내신 거였어. 그날 이후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왔습니다. 주님, 제가 옳았지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네, 고귀한 당신 아들 시몬,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인자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귀한 아들 김상현 시몬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 아이고. 네네. 네, 가슴 뭉클한 1시간에 걸친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젠바자매님에 대한 마지막 멘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 하느님의 아들들 안 볼 수가 없죠? 네, 우리 첫째 아들 우리 김재현 군, 그리고 둘째 아들 김상현 군, 시몬, 네, 두 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한번 뒤돌아서 인사 해보시죠. 네, 오늘 엄마를 응원하러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그 옛날 아주 소중했던 아들 아우구스티노의 방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던 엄마가 있었지요. 모니카는 주교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니카 성녀는 그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아들을 위해 온전한 기도를 바치고자 합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고 포기를 몰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의 기도는 기어이 그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손길로 미쳤지요. 우리는 이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의 한 자락입니다. 오늘 두 하느님의 아들들을 키운 젬마 자매님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성령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사순식이 진정한 회심과 회개, 하느님께로 온전히 기우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 기나한 체험들,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삶의 질곡들을
거기에 담긴 하느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신 젬마 자매님과 그 가정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2025년 명동 대성당에서 준비한 4번의 사순 특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삶의 순례를 걸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청해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할 각자의 순례가 남아 있겠지요. 2025년도는 희망의 순례자라는 모토로 우리 모두 교회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사순식이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이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삶 안에서 하느님과 동반하는 희망의 순례가 영원히 또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의 사순특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사순특강은 오늘로 막을 내리고 부활을 마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강복으로 마쳐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